종목 하나 더 받을게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종가 공략주로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하나만 꼽아주세요. 예. 일단 종가 공략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양시장 지수로 인해서 좀 2천 종목 정도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 와중에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DPC의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금일 약 2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엔터의 IPO 이슈가 좀 동반된 점이 있는데 여러 관련주 중에 제가 짚어드린 DPC가 유독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저를 믿고 수익을 보신 분들 생각하면 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일단 현재 좋은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가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전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단기 지지관은 한 6,450원대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점 잡아가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잡고자 하신다면 리스크가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하시면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마콘덴서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로서 관계사인 사마저기가 생산 중인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콘덴서, 즉 전력용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적층 콘덴서, 칩 인덕터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동사는 MLCC, 2차전지, 자율주행 등의 테마성으로 좀 보여지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점은 아우디와 81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아우디 전력전환 콘덴서 공급 업체로 선정되어지면서 2022년부터 약 8년간 계약 체결을 한 점이 있는데 규모는 약 819억 원 정도이고 아우디의 친환경차에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동사의 친환경차 시장 매출이 확대되어지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보시던 만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좀 전기차 시장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체크하시면 되신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안정적인 수급 조정 그리고 수급과 조정 이후의 반등 기점 생성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전에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18년도 109,5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이제 지수적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작년 8월 달에 반등 기점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크게 올라왔던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전 크게 올라왔던 모습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다행히 이번에 반등 기점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좀 장 흐름과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지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침묵 이후에 반등 기점을 보여준 만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 기점을 한 차례 더 보여주면서 이 빨간색 선 200선 부분상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기점을 보여주면서 위로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현재 이게 보여지는 부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부분이죠. 이 매물대 부분이 두터운 매물대 부분 상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 기점이 나와준 만큼 수세적인 역량상에서도 전체 흐름상에서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꾸준하게 좀 더 지켜보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재 부근된 포진된 다수의 매물들이 위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만큼의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번에도 1화를 추천드려서 당시에 목표가에 근접을 하다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주었으나 오늘 반등 기점이 나와주면서 추세 이탈 없이 흐름 이어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점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가는 6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200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콘덴서 점검하고 왔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키포인트는 약 2주 만에 춘제 연휴를 끝나고 돌아온 중국 증시가 얼마나 낙폭을 기록하냐였었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중국 증시는 8.7%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조금 예상과 다르게 중국 증시를 확인을 하고 리스크 해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하루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아무래도 리스크 해소라고 받아들이면서 오전 9시 낙폭을 대부분 많이 하고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름세를 끌어올리기도 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01% 미미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2118선까지 끌어올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일중 그래프를 바라보면 굉장히 등락폭이 크신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 9시에는 2082선까지 후퇴를 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2100선을 내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증시를 확인하고 나서 장중 2126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강보합권까지 올라갔던 모습 보였지만 후장 들어서는 살짝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01% 내림세를 보이며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빨간불이 유지되면서 거기다가 강보합권을 넘어 0.7%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46.8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수급을 유입해주면서 장중 강한 모습 내내 유지가 됐습니다. 환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1196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상황,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도 환시장에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0.27% 한 4원 정도 오른 정도에서 종가를 형성하네요. 1195원에서 환시장의 최종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였던 중국 지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현재 8%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8.73% 정도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저점 부근 맴돌고 있습니다. 2800선까지 내놓은 모습이고요. 2738선 현재 지나가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다. 오늘 춘제를 끝나고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방향성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오늘 23,000엔 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1% 넘는 조정입니다. 조금 전 22,971엔대 나타내면서 일본 주식도 부진하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를 조금 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징적인 섹터를 한번 묶어봤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마스크 관련주, 소독제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섹터가 조금씩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들을 여러 개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스크 쪽으로 보시면 한송 네오톡이 결국 하한가까지 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나라, 국제약품 같은 대표적인 마스크 관련주들 상한가를 여러 번 갔던 종목들이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KM 같은 종목도 27%, 모나리저도 28%까지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50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세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밑으로 조금 가보시면 소독제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승일 22% 급락, 파루도 24%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를 멈추고 급락을 보이고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소화되고 있다라는 점 점검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로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금요일 거래에서 하한가를 맞으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추가로 두 자릿수세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한가 근처입니다. 28%까지 빠졌고요. 2,995원까지 진원생명과학이 두 번 연속해서 거의 하한가를 맞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매기가 편의점 관련주, 택배 관련주로 일제히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택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골판지, 박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편의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에 매기가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림제지부터 전반적으로 제지 관련주들이 10% 내외로 급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GS 리테일 1.7% 오름세, 그리고 편의점 CU를 가지고 있는 BGF 리테일도 0.6%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도 역시 2.7% 내림세를 보였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만회했다. 양봉권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수배 관련주도 역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CJ, CGV도 6.2% 급등, FNF도 10% 가까운 급등, 꽉 찬 양봉 그려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엔터 3사도 지난주 굉장히 부진했는데 오늘 강한 반등 주고 있습니다. 뭐 SM 같은 종목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뭐 일제히 반등을 주고 있다, 강한 반등이 나온 쪽이 있다라는 점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중국에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병을 했습니다. 이에 국내 관련주들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섹터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닭고기 관련주들이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SG, 마니커 FNG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마니커, 체리브로 같은 국내 기업들, 국내 닭고기 관련주들은 중국의 닭이 이제 폐사가 되면서 국내 쪽으로 매기가 붙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닭고기 대체품으로 여겨지는 수산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시푸드가 두 자릿수 급등입니다. CJ 시푸드 우선주까지 3.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원수산과 사조오양 같은 전반적으로 수산물 관련주들이 닭고기 대체품으로 여겨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 장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지난 4분기 어닝 시즌 여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지난 장을 끝나고 호텔신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모습이고요. 후장 들어서 매기가 더욱더 붙으면서 9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냈습니다. 오늘 3.3%의 오름세 9만 300원까지 회복 나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카드는 실적 잘 안 나왔습니다. 2.9%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증권사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조금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봉이고요. 2.9%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에 키플레이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이 역시 실적 부진했는데요. 앞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 커질 것이다, 수요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밝히면서 오늘은 3.7%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호텔신라와 함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의 랭크가 됐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실적 부진했습니다. 오늘 2.2% 내림세를 보이며 거래 마쳤고요. 신라젠, 포스코까지 역시 어니쇼크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신라젠은 역시 리스크 해소라고 평가가 되면서 오늘은 1.1%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스퀘어를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4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장중 28%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저점 대비해서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양봉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973원 나타내면서 액션스퀘어가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해 보시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팔아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개인이 그 비슷한 물량을 팔아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